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무언가가 다시 찾아왔는데 그것은 위험하지도 않고 상처를 주지도 않는다. 그 상태가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두 사람이 서서히 소멸할 때까지. 안녕하세요. 중년의 사랑입니다. 1년 전 그녀를 만났을 때도 그녀는 사과 향수를 풍겼다. 한 달에 한두 번 만나 술을 마시고 잠자리도 같이 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며 자취를 하는 딸의 집에 들르는 날도 우리는 미래를 했다. 아내와의 성생활에 별다른 불만은 없었다. 그렇게 한 달에 한두 번. 아내와 제법 열정적인 관계를 갖고 정사 후에 담배를 피워물곤 했다. 이제 50대 초반의 아내는 잠자리를 할 때마다 야한 필름을 같이 보자고 한다. 아내가 나름 고안한 중년의 사랑법이다. 그러나 나의 고민은 다른 곳에 있다. 불황을 맞은 건설 경기로 인해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이다. 2년 전 대학을 졸업한 아들은 아직 백수로 지내고 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대학에 진학시키고 뒷바라지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또 다른 고민이 있다. 삶의 범속성과 피상성에 대한 뼈저린 자각. 거기서 비롯된 무력감이 그것이다. 일과 사랑이 어떤 한 종류의 벽에 부딪혀 있다는 느낌. 돌파구는 없고 서서히 침몰해가는 삶의 잔해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고착 상태. 그때 사과향을 은은히 풍기는 그녀가 거짓말처럼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술을 마시며 남편과의 삶을 토로했다. 그 사람은 뭔가 결정적인 것이 없어. 그녀는 남편과의 편안하지만 무덤덤한 생활을 이렇게 표현했다. 애틋하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때 여자들은 과거의 남자를 떠올리게 된다. 그녀를 만난 후에도 난 가정을 버릴 생각은 추워도 없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이다. 파탄을 견디기 위해서는 일종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두 사람 모두 이제 그런 에너지가 없다는 것을 안다. 50대의 생에 돌파구가 없다는데 우리 두 사람은 모두 동의한다. 삶의 범속성에 어느 정도 절망하고 있지만 그 범속함을 초월할 수 있는 방법도 길을 찾을 수도 없는 상태이다. 인간이 섹스를 할 때 느끼는 황홀감은 분명 새로운 것이지만 그 관계가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확신은 없다. 내가 그녀와 결혼해 살았다면 어떤 아이를 낳았을까? 이름은 무엇으로 지었을까? 그 같은 상상은 달콤하고 또 유황과 함께 격자 속 풍경화와 같은 편안함을 준다. 두 사람이 헤어진 이유 따위는 서로 반추하지 않는다는 무언의 약속을 한 상태다. 잃어버린 보석 상자가 장롱 어디에선가 발견된 것으로 충분하다.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무언가가 다시 찾아왔는데 그것은 위험하지도 않고 상처를 주지도 않는다. 그 상태가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두 사람이 서서히 소멸할 때까지. 50대의 외도는 그러나 평범하고 속되다. 얼마 전 책에서 읽은 수탁 효과라는 것이 자신의 성생활에 얼마나 정확히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수탁 효과는 이렇게 설명된다. 동물의 암컷은 수태하기에 충분할 정도만 교미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 수컷은 기회만 있으면 교미할 준비가 되어 있다. 수탉은 암탉과 60회 이상 쉴 새 없이 교미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수탉은 동일한 암탉과 하루에 5회 이상 교미하지 못한다. 6번째가 되면 완전히 흥미를 잃어 교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암탉을 데려오면 처음 교미하는 것처럼 회복한다. 이러한 현상을 이른바 수탉 효과라고 한다고 한다. 그녀와의 외도가 결국 수탉 효과의 발현이라는 점도 굳이 부인할 수 없다. 한 달에 한두 번 감동이 적은 아내와의 잠자리도 요즘은 버겁게 느껴진다. 새로 찾아낸 야한 영상을 아내가 틀어줄 때의 절망감을 점점 더 감추기 힘들어진다. 그렇다면 그녀와의 관계는 그 관계의 영속성은 나는 새로운 관계가 가져다준 기쁨에 만족하면서도 역시 50대의 삶에는 돌파구가 없다고 생각한다.
젊은 시절 미친 듯이 일에 몰두하면서 과거 자신을 기쁘게 하던 열정과 추구의 정신도 이제는 상실한 지 오래이다. 나는 하계다리처럼 길고 흰 그녀의 다리를 슬쩍 만지며 자문해 본다. 나는 너를 다시 찾아 행복하다. 이것이 내 인생의 돌파구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같은 범속함이야말로 진정 편안하고 아름답다. 아내와의 삶도 그녀와의 관계도 그냥 이렇게 지속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내가 바라는 행복이 아닐까. 중년의 첫 번째 불륜 코드는 옛사랑이다. 예대인은 불륜이나 바람 같은 느낌보다 오히려 첫사랑의 젊은 시절의 순수함을 떠올리게 해준다. 친숙함, 무한한 대화의 소재들, 거기에 죄책감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심리적 기제도 제공한다. 나이 들어 새 사람을 만나는 건 피곤하다. 솔직히 관계가 잘 안 풀린다. 젊은 여자들은 말이 잘 안 통해서 별 재미가 없다. 여자를 성적으로만 바라보면 20대가 좋겠지만 그래도 이야기가 통하고 감정을 나누고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년배가 좋다. 동년배 중에서도 옛날 애인이 좋다. 인간관계에서 위로를 구하는 50대 남자들은 나이든 여자를 선호한다. 그 매력은 50대가 되어봐야 알 수 있다. 이수익의 그리운 악마. 숨겨둔 정보 하나 있으면 좋겠다. 몰래 나홀로 찾아드는 외진 골목길 끝. 그 집, 불밝은 창문, 그리고 우리 둘 사이. 숨막히는 암호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아무도 눈치 못 챌 비밀 사랑. 둘만이 나눠 마시는 죄의 달디란 축배 끝에 싱그러운 젊은 심장에 피가 뛴다며 찾아가는 발길의 고통스러운 기쁨이 만나면 곧 헤어져야 할 아픔으로 끝내 우리 침묵해야 할지라도 숨겨둔 정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먼 기다림이 하루 종일 전류처럼 흘러 끝없이 나를 충전시키는 여자. 그 악마 같은 여자.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50대도 있다. 50대 초반의 대기업 이사, S씨. 지방 근무가 잦은 사람이다. 지방 근무를 할 때 그는 젊은 여자를 사귄다. 가끔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며 영화를 보거나 공연장에 같이 가기도 한다. 물론 분위기가 좋을 때 잠자리도 같이 한다. 그 같은 삶을 영위할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고 도덕적인 자기검열도 별로 없다.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그는 결혼이라는 제도의 고정된 완결성을 믿지 않는다. 원래 인간은 종족을 번식하기 위한 천성을 타고났다고 본다. 본래 식욕과 성욕은 하늘이 내린 것이고 나는 절제를 요구하는 성인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하늘의 명을 듣겠다는 조선시대 허균의 말을 더 신봉한다. 자신의 자유분방함이 가족의 사랑이나 유대감을 해치지도 않는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이고 자식들이다. 그럼에도 그는 젊은 여자들을 좋아한다. 천박한 취미가 아니라 그것도 하늘이 명하는 종족 보존의 원리라고 생각한다. 젊은 여인들과 교류하면 내가 젊어진다. 내가 젊어지고 건강하면 가정도 평안하다. 나는 그들에게 젊은 길을 받고 젊은 생각을 배운다. 50대는 인생의 분기점이다. 성공과 실패의 결과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갈림길이다. 성적 에너지 측면에서도 그렇다. 50대에 접어들어 급격한 성기능 저하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전륜에 에너지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한둘이 아닌 여러 이성의 상대를 섭렵한 사람들이다. 그 중에는 경제적으로 탄탄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사회적으로 남부럽지 않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섹스를 통해서 얻는 황홀감과 기쁨을 자신의 성공 에너지로 만들고 있는 부류이다. 섹스보다 감성의 공유가 우선이라는 중년들. 일종의 허위 의식일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형식의 이성관계이다. 육체적 에너지의 저하와 배우자 외의 이성관계에 대한 열망이 결합된 일종의 절충형 불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수컷은 기회만 있으면 교미할 준비가 되어 있다. 수탉은 암탉과 60회 이상 쉴 새 없이 교미를 할 수 있다. 50대의 외도는 그러나 평범하고 속되다.
그때 사과향을 은은히 풍기는 그녀가 거짓말처럼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중년의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